안녕하세요.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원법 저를 찾아주신 분들 전부 다 건강하시고 꼭 하시는 일 다 오늘 보고 내일 안 볼 것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계속 보셔야죠. 저랑 같이 가셔야죠. 자, 오늘도 그러면 매일원법 계속 쭉 진행할게요. 금요일이고요. 또 금요일 지나면 주말에는 통치우죠. 아시죠? 자, 오늘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재산권 문제요. 자, 조금 된 문제도 있지만 최신 판례인 23년 판례가 하나 섞였고 그래도 최신 20년 전후에서 막 문제를 냈으니까 살펴볼게요. 자,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조합한 것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한번 살펴볼까요? 계속 가볼게요. 자, 보통 재산권이다 라고 하면 이제까지 많이 나왔죠. 23조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성격과 자유권으로서의 성질과 그 다음에 이거 경제적 기본권이죠.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성격 이런 것도 갖고 있죠. 재산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또 자유권적 기본권을 조금 더 실현하기엔 조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다 또는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거기다가 재산권에는 사유재산 제도와 같은 사유재산 제도 이게 없으면 재산권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함께 보장된다 포함된다. 그래서 23조하고 36조 항상 외우세요. 기본권과 제도가 함께. 그러면 대표 선수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23조 재산권과 36조 가정과 혼인과 가족에 관한 기본권에는 제도와 기본권이 함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라는 성격 때문에 입법자의 재량이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조금 넓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좀 많이 가할 수 있죠.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재산이라는 개념은 원래 절대적인 개념이었어요. 절대적 개념. 그래서 절대적이니까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 당시는 가치 개념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 평가를 통해서 100이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재산이 100이다. 그러면 이거 서로 물물 교환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교환을 하면 가치적 개념이 변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물 교환이라는 제도, 물물 교환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재산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가치적 개념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 100, 나도 100. 그럼 서로 맞바꾸면 재산적 침해가 없는 걸로 봐요. 이게 과거,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현대 와서는 재산권은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 왜 제한을 하냐면요. 재산권은 아무리 네 재산이라고 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공공복리에 부합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공공복리에 부합하게 사용하라는 건 공공복리에 맞게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라는 개념을 세울 때 재산은 말이죠. 자, 내용에 관한 규정도 있지만 네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한계에 관한 규정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재산권에 관해서는 형성 입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면 형성입법을 하냐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대가 바뀌면 언젠간 코인은 재산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세금도 부과하고 재산적 침해가 있을 때 보호 조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는 보호 조치도 없고 세금도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새롭게 시대가 바뀌어서 재산으로 인정해야겠다. 그럴 때는 내용에 관한 규정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형성이 아니라 한계에 관한 규정도 둬야 되는 게 지금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조 1항에 보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라. 입법자가 정해라. 입법부가 정해라.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정하고 이럴 때 법률을 정할 때는 과거에 있던 사람에 대한 배려와 장래 이 법을 적용받을 사람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면 안 되고요. 반하면 안 되고요. 과거에 있던 사람의 신뢰는 보호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부합하게 만들면 이 법률은 합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1항에 이렇고 23조 2항에는 그러다 보니까 23조 2항에는 공공복리에 맞춰서 23조 2항 공공복리에 부합하게 행사해라. 부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해라.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최대한 사용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서 거꾸로 집으면 공공복리에 부합한 제한은 받는다. 그럴 때 이걸 사회적 제한이라고 하죠. 사회적 제한. 왜? 국민 누구나 다 받는 제한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딱 이거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그 있잖아요. 한옥마을 이런 것들.
이런 사건 나오면 이거는 국민 누구나 다 받는 사회적 제한이니까 보상금 조치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자 조금의 불이익은 수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23조 3항이죠. 요게 공용수용. 요거는 단순히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안 되고 공공필요, 공공의 필요성이라는 중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필요를 이유로 자 한마디로 의도적 재산권에만 특히 어떤 재산? 토지재산권에 관한 수용이죠. 강제 수용이에요. 강제 박탈. 이걸 우리는 공용침해. 그러니까 여기는 보상금 조치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뭐로 해라? 법률로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은 두 가지예요. 형성입법이 있고 박탈 법률이 있다는 거예요. 공용수용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그러고 단순 암기사항은 좀 암기해야죠. 댐, 물, 이용권, 재산권 이렇게 나와야죠. 바로바로 판매권, 재산권 나오셔야죠. 자, 원래 약사는 한약 조제권을 한약 조제를 조금 해오다가 법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시험 봐서 한약 조제권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한의사들이 왜 우리 거 빼서 장차 앞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그건 재산권 아니다. 재산권 대상도 아니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세금도 있지만 부담금도 있잖아요. 특정 목적 부담금, 재정 조달 부담금, 자 뭔가 의도적 그러니까 유인하기 위한 부담금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부담금도 일종의 제한이잖아요. 제한의 한도를 특정인에게 할 수 있는 부담으로서 그거는 박탈은 아니에요. 공용수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매일 나오는 건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암기 좀 하시고 쭉쭉쭉 따라간다면 재산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판례 문제였어요. 기억. 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거 기억 니은 보고 밑으로 보시는 거 아시죠? 변호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미관, 유지, 관리 이게 바로 한옥마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지구를 지정, 그 목적 부합하지 않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들 이거 사회적 제한이에요. 그린벨트,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문화재 보존구역, 그다음에 한옥마을 나오면 1, 2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규정이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한 것이다. 맞는 지문이잖아요. 공용수용 아니잖아요. 맞는 지문, 기억이 맞는 거 와우 1번, 2번, 4번이네요. 니은 근데 니은 맞는 게 두 개네요. 그럼 두 개가 맞는 건데 그래도 볼게요. 니은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 요거 개발사업자 수분양자 아닌 개발사업자 학교용지 부담금 판례 4개 수분양자 1류주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합헌 나머지 다 위헌이죠. 수분양자 라는 이유만으로 그럼 아이가 없을 수 있는 가구도 있는데 그건 위헌. 또 토지를 기부 체납한 사람, 건물을 기부 체납한 사람 차별 취급하면 누구는 개발 사업비 내라 하나는 내지 마라. 위헌. 가구 수 증거도 없는데 왜 학교용지 부담금을 또 내라고 합니까? 위헌. 1류조로. 요거 나오셔야죠. 개발 사업자를 부과 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 부담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반하지 않죠. 학교용지 부담금을 교육기에 균등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 사업자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발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러니까 기억 1번, 2번 중에 정답이 있는데 1번, 2번 보니까 디귿은 똑같이 있죠. 근데 리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리을 봐야죠.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 이미 보존받은 선거 보존 비용 전부 다 돌려놔라 라는 건 침해하지 않는다.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리을이 맞는 지문이니까 정답 1번은 가져야지. 이러면 세 지문만 갖고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디귿도 볼게요. 주택 건설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 이상을 사용 권한을 확보했으면 나머지 5%만 이럴 때는 나머지 5% 소유자한테 현재 시가로 나한테 팔아라. 이건 수용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수용권 있는 행정주체지로서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권능은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있더라도 일단은 토지 수용위원회 거쳐야 되는데 먼저 우선 시가로 나한테 파세요 라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조항은 이건 침해 아니다. 오히려 시가로 팔으라는 건데 뭐 강제는 아니잖아요. 맞는 지문 리을 분묘기지권 우리나라 참 특이하죠. 자, 내 땅이 아닌데 타인의 땅에다가 몰래 봉부를 만들어 갖고 제사를 지금 10년째 지내오고 있어. 20년째 지내오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토지 소유자라도 그 봉분을 강제로 개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귀신을 조금 섬기는 나라다 보니까 또 분묘기지권은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토지를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을 주는 건 아니죠. 다만 기분이 나쁘고 그 부분은 또 건들 수 없으니까 사용하는 동안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용도 안 하는데 그건 아니죠. 개장 먼저 개고해요. 그래서 따르지 않았을 때 이장도 하고요. 자,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분묘기지권 존속기간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고 계셔야 돼.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계셔야 돼. 관리하고 계셔야 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관리자가 분묘의 수호 봉사 계속하는 한 요 말이 나와야지.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 존속한다라는 민법 규정이라든지 관습법 여기 관습법이야. 민법에 관한 관습법 분묘기지에 관한 관습법 요거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분의 토지 소유권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움도 받는 지문. 이거 옛날 판례. 그래서 최근 판례 뭐 하나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2000년대 전후 판례로, 2020년대 전후 판례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셨지만 모두 옳은 지문이지만 하나하나 중요한 판례인 것 같아요. 자, 내일은 또 통치 구조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같이 갑시다. 정인영입니다.